어머니 이왕 김장하시는 김치, 반은 제가 한 거니까 우리 엄마 거도 좀 챙겨가면 안 돼요? 올해 손목이 아파서 김장을 못 하신다 하셔서 제 몫은 가져다 줘야겠어요. 지금 뭐라 했니, 은지야? 저도 반은 했잖아요. 각자가 한 만큼만 나누면 되잖아요. 은지야, 말투 좀. 네가 뭘 얼마나 했다고 그 말을 지금 내 앞에서 하는 거니? 왜요? 친정도 가족인데 제가 우리 엄마 챙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평생 친정 얘기 꺼냈다 욕먹고 김치 한 통 챙기겠다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울며 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말수는 묻히던 김치를 바닥에 그대로 던졌습니다. 엄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인생 사연관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은지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 김장날이라는 사실부터 떠올랐죠. 몸이 먼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전날 야근에 아이 챙기고 집안일까지 밀려 있어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진짜 왜 내가 김장을 해야 하는 건데? 은지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불만이 들어 있었어요. 김장을 해본 적은 많지 않았지만 할 때마다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고 몸살이 오는 경험이 반복됐거든요. 은지에게 김장은 맛있는 거 담그는 날이 아니라 고역에 가까웠어요. 요즘 누가 김장을 해? 사 먹으면 되잖아. 더 싸고 더 맛있던데. 아이 도시락을 준비하며 은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 손목에도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김장 생각만 해도 온몸이 피곤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은지야, 오늘은 좀 기운내서 얼른 하고 오자. 우리 엄마 기다리신다. 거실 소파에서 신발끈을 묶던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 말투에는 당연히 가야 한다는 기색이 자연스럽게 깔려 있었죠. 기운 낼 일이 있어야 기운이 나지. 회사 마감도 밀렸는데 월차까지 쓰면서 꼭 가야 해? 그래도 엄마가 하자고 하시니까 가야지. 김치는 해 먹어야 맛있잖아. 사 먹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 민수는 늘 그랬어요. 전통을 중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하는 건 옳다는 편에 가까웠죠. 은지가 김장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엄마가 좋아할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자니까 가야지. 맨날 그 말만 하잖아. 그러면 민수 씨가 혼자 가서 도와드려요. 내가 가는 건 가는 거고. 며느리는 또 며느리대로 해야지. 가서 내가 많이 도와줄게. 은지는 헛웃음이 나올 만큼 기운이 빠졌어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해야 한다는 말은 늘 같은 맥락이었죠. 시댁일은 은지의 몫 이유는 없어요. 그냥 며느리라서. 진짜 오늘은 못 가겠어. 하지만 말뿐이었어요. 시어머니 말수는 어제 저녁부터 몇 번이나 전화에 기대하는 티를 냈고 은지가 오지 않으면 서운해할 게 뻔했죠. 이런 상황에서 못 가요라고 말할 수 있는 며느리가 어디 흔하겠어요. 늦겠네. 빨리 준비해. 민수의 말은 은지의 속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등 떠밀리듯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며 생각했죠. 오늘 하루 또 갈아넣겠네. 왜 먹지도 않는 김치 때문에 이런 날이 해마다 오는 거지. 거울에 비친 은지의 얼굴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화장도 제대로 안 먹힐 만큼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날. 갈 마음은 전혀 없지만 상황은 늘 똑같이 가야 하는 날. 그렇게 은지는 억지로 옷을 입고 아이를 챙기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는 순간에도 마음은 무겁고 김치 냄새가 벌써부터 코끝에 맴도는 듯 했죠. 그리고 이런 은지의 상태는 나중에 벌어질 큰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이 되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이미 은지의 마음은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닫고 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은지는 안전벨트를 매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아이는 뒤에서 졸린 기색으로 몸을 웅크린 채 말이 없었어요. 벌써 피곤하네. 시작도 안 했는데
은지가 뒷좌석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아이 이불을 덮어주는데 손동작에서 피곤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어요. 그런 은지를 보면서도 민수는 별다른 말이 없었죠. 조금만 참고 가. 금방 도착하잖아. 차에서 눈 좀 붙이던지. 그 말투는 늘 똑같았어요. 상황을 이해하는 말도 아니고 공감도 아니었어요. 그저 빨리 가자는 재촉. 그 말 한마디가 은지 속을 더 뒤틀리게 만들었죠. 금방이라니? 가서 김장하면 몇 시간인데. 하루 꼬박 다 해도 못하겠다. 그래도 엄마 기다리셔. 은지 오는 거 좋아하시잖아. 은지는 조용히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좋아하시잖아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부담으로 들리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말이 지금 가장 듣기 싫었다는 거였죠. 좋아하시긴 내가 가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창밖 풍경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은지 마음은 제자리였어요. 버려진 자루처럼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죠. 차 안에는 은근한 답답함이 가득 찼고 은지는 시도 때도 없이 다리를 움직이며 그 공기를 떨쳐내려고 했어요. 은지야, 오늘 좀 조용히 넘어가자. 내가 오늘 시끄러웠어. 민수 씨가 계속 재촉하니까 그렇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용히 좀 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짜증이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운전대만 꼭 잡았죠.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은지 눈에도 보였어요. 엄마도 요즘 허리 안 좋으셔서. 은지 오면 좋아해. 또 서운해 하실까봐. 민수의 말은 얼핏 들으면 걱정 같았지만 은지에게는 엄마 마음이 먼저라는 뜻으로만 들렸어요. 그 점이 은지를 더 지치게 했죠. 그러면 민수 씨가 더 도와드리면 되잖아. 왜 맨날 며느리 몫이야? 순간 차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툭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목을 한 번 넘겼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지를 바라봤어요. 나도 도울 거고. 근데 엄마는 우리가 가면 기운도 나고 같이 일하면 덜 힘드시잖아. 이 말이 결정적으로 은지 속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우리가 가면 기운도 난다는 문장은 마치 시댁에서의 역할이 은지에게 의무라는 걸 다시 상기시키는 말이었죠. 그 기운. 나는 안 나. 난 김장 생각만 해도 온몸이 아픈데. 운전석에 민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은지가 눈시울을 살짝 붉힌 건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민수는 불쌍하다보다 어떻게든 시댁에 잘 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우리 그냥 오늘은 좀 잘 넘어가자. 부탁 좀 할게. 은지는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해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이 차 안의 공기가 너무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창문을 열고 싶었을 뿐이었죠. 차가 시댁 근처 골목으로 접어드는 동안 은지는 한숨을 몇 번이나 삼켰어요.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머릿속엔 왜라는 단어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왜 나만 이러고 있어야 하지? 왜 며느리는 늘 이래야 하지? 차가 서서히 멈췄어요. 그리고 곧 은지는 이 집 대문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의 무게를 마주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녀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작게 숨을 들이켰죠. 차가 시댁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은지는 본능적으로 어깨가 굳어졌어요. 오래된 담벼락과 좁은 골목길은 늘 같은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답답하게 느껴졌죠. 차 문을 열자마자 서늘한 바람이 훅 하고 들어왔고 은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 쪽을 향했어요. 시어머니 말수는 마당에서 배추를 한가득 씻고 있었어요.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얼굴만큼은 밝지 않았죠. 은지와 민수가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시선에는 반가움보다는 이제야 왔네라는 마음이 먼저 담겨 있었죠. 왔나 오늘은 좀 늦었네. 말순의 말투에는 작은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은지는 잠깐 숨을 들이켰어요.
억지라도 웃어야 할지, 그냥 넘어가야 할지 판단이 안 됐죠. 하지만 이미 지친 몸에 힘이 나지 않았어요. 예, 아이 챙기느라 좀 늦었어요. 은지의 말끝은 부드럽지 않았어요. 억지로 붙인 미소보다 더 무거운 표정이 앞섰죠. 말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불편함의 씨앗이 됐어요. 아이는 놔두고 먼저 오지 그랬노. 손 많을 때 해야지. 은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이 뜨끔했어요. 아이 먼저 챙기고 오지라는 말은 며느리들에게 은근한 압박처럼 들리는 문구였죠. 하지만 오늘은 피곤함이 더 커서 그 말에 반응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오늘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말수는 그 무표정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살짝 굳어졌어요. 정말 성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작게 스쳤죠. 하지만 본인도 그 생각을 바로 삼켜버렸어요. 시작부터 말하면 더 길어질 게 뻔하니까요. 민수는 두 사람의 공기를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로 창고로 가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통 꺼내올게요. 그래, 그러자. 오늘 배추 양이 많다. 서둘러야 한다. 민수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공기는 더 조용해졌어요. 은지와 말씀만 마당 가운데 남았고 물 흐르는 소리만 계속 똑똑 들렸죠. 은지는 억지로 손을 씻고 앞치마를 맸어요. 손끝이 차가운 물에 닿는 순간 더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오늘 또 긴 하루겠구나. 먼저 절인 배추 물기부터 좀 짜라. 젊은 사람이 힘이 좋아서 쭉쭉 잘 짠다. 은지는 대답 대신 배추를 집어들었어요. 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이나 했던 투덜거림이 반복됐어요. 힘은 있죠. 근데 왜 맨날 며느리가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겉으로 내뱉지는 않았죠. 표정만 더 딱딱해졌을 뿐이에요. 말수는 그런 은지의 표정을 또 놓치지 않았어요. 은지 손동작이 느리고 표정은 무겁고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하나씩 쌓이면서 말순 마음속에서도 작은 서운함들이 잔잔한 먼지처럼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성의 없어 보이면 나도 기운이 안 나네. 툭툭 거리지 말고 야무지게 애살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말수는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배추를 옮기며 은지 쪽을 슬쩍 보고 고개를 돌렸죠. 부딪히기 싫고 괜히 말 꺼냈다가 더 불편해질까봐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은지는 그런 시선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채도 신경 쓸 힘이 없었어요. 온 신경이 언제 끝나나에만 쏠려 있었죠. 마당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차갑게 식어만 갔어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가 서로를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균열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마당에는 배추 냄새와 양념 냄새가 섞여 퍼지고 있었어요. 절인 배추의 무게와 차가운 물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은지는 온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김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피곤함이 몸에 그대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은지야, 배추 물기 좀 더 짜라. 손목에 힘 줘야지. 은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배추를 들고 힘을 줬어요. 물이 쭉 빠져나오는 동안 입에서 작은 숨소리가 떨리듯 나왔어요. 팔이 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허리도 이미 찌릿했죠. 진짜 무겁네요. 이거 몇 번이나 해야 해요? 그 말투는 신경질적이지 않았지만 분명 피곤한 기운이 짙게 묻어 있었어요. 말수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살짝 찡그렸어요.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이 쓰리듯 찔렸죠. 힘든 건 알겠지만 좀 성의 있게 하면 어디 덧나나. 말수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불편한 마음을 살짝 흘렸어요. 하지만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양념통을 옮기면서 은지 쪽을 흘끗 봤죠. 은지는 배추를 짜면서도 민수를 향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물통 좀 갖다 주세요. 아, 허리 아파 죽겠어요. 이거 언제 다 해요? 민수는 창고 쪽에서 서둘러 걸어와 물통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말순의 감정을 더 흔들었어요. 아들이 며느리 심부름을 계속하는 게 편치 않았던 거죠. 아들까지 계속 불이네 저래도 되나. 말순은 자신도 모르게 속에 쌓이고 있는 서운함을 느꼈어요. 아들은 바쁘게 뛰어다니고 며느리는 계속 투덜거리고 그 조합이 고생하는 우리 아들이라는 감정과 맞물려 말순의 마음속에서 문제가 아닌 문제처럼 크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은지야, 내가 할 테니까 너무 불평하지 말고 좀 해. 아니, 내가 뭐 불평만 해요. 힘드니까 그렇잖아. 당신은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둘의 대화는 싸움은 아니었지만 듣는 말순의 입장에서는 찝찝함이 남는 말투였어요. 여기까지 와서 부부 싸움을 하나라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말순은 본인의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이고, 배추가 늘어지겠다. 말 그만하고 손 좀 빨리 놀려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 안에는 서운함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어요. 은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확 굳어졌어요. 억지로 하는 느낌이 그대로 드러났죠. 네, 할게요. 그 한마디 속에도 피곤과 억울함이 엉켜 있었어요. 말순은 다시 한번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표정 하나하나가 말순 마음속에서 또 다른 서운함으로 바뀌어 갔어요. 은지는 배추를 버무리는 동안에도 민수를 불렀어요. 여기 양념 좀 더 갖고 와요. 이거 부족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양념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말순에게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부려지는 모습으로 보였죠. 내 아들 고생하는데 며느리는 불평만 하고. 말순은 속상한 마음을 혼자서만 낮게 드러냈어요. 그제야 말순의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깊어졌어요. 오늘따라 유독 눈에 거슬린다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배추를 씻는 손끝에도 힘이 들어갔고 은지의 투덜거림 하나하나가 신경에 박혔죠. 마당 한가운데에서 은지가 양념 묻은 손을 털며 민수를 또 불렀어요. 저기, 통도 좀 갖고 와주세요. 양념 묻힌 배추 여기 쌓아둬야 하잖아요. 민수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움직였어요. 그 장면을 본 말순의 가슴 안쪽에서는 단단한 뭔가가 툭 하고 굴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집며느리는 왜 우리 아들을 저렇게 부리나. 말순의 마음은 아직 폭발까지는 아니었지만 불편함의 온도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온도는 잠시 후 은지가 던지는 한마디로 더욱 치솟게 될 예정이었죠. 은지는 잠시 허리를 세우고 숨을 고르며 마당 한쪽으로 이동했어요. 손등에 묻은 양념을 털어내고 난 뒤 잠깐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떴고 은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응. 지금 시댁 와 있어, 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정 엄마의 목소리는 늘 그러했듯 부드러웠지만 오늘은 조금 더 힘이 없어 보였어요.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도 은지의 귀에 그대로 닿았죠. 은지야, 엄마 손목이 영 안 좋아서 올해 김장은 그냥 사 먹어야겠어. 우리 손주 애기 깍두기도 못할 것 같다. 은지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친정엄마의 손목 통증은 오래된 문제였지만 김장을 못한다는 말은 올해 들어 처음이었죠. 그 말이 은지의 가슴을 콕 하고 찔렀어요. 피곤과 짜증 사이로 밀려오는 또 다른 무거움이었죠. 엄마, 많이 아파요? 병원 다시 가보셨어요? 멀쩡하진 않지. 근데 네가 바쁜데 내가 김치 해달라고 할 순 없잖아.
그냥 올해는 사 먹으면 되지 뭐. 사 먹으면 되지라는 말이 은지 귀에 오래 남았어요. 김장은 사 먹어도 된다는 친정 엄마의 말과 김장은 해 먹어야 한다는 시댁 분위기. 그 두 사이에서 늘 끼어 있는 건 은지였죠. 엄마, 알겠어요. 저 끝나고 전화 다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은지는 휴대폰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 안에 담긴 엄마의 피곤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우리 엄마 올해 김장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은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피곤한 몸보다 더 아린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었어요. 은지는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어요. 마당 한가운데서 말수는 여전히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었어요. 배추를 옮기고 양념을 섞고 묵묵히 김장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 모습 자체는 부지런하고 성실했지만 은지의 눈에는 너무 당연하게 모든 걸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사람으로 비쳤어요. 우리 엄마는 아픈데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은지는 북받치는 마음을 억누른 채 혼자만 알아듣게 말했어요. 그 생각은 은지의 마음 안쪽을 서늘하게 흔들었죠. 친정엄마의 손목, 집안일, 회사 마감,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모든 것이 은지의 어깨에 얹힌 짐처럼 느껴졌어요. 숨이 깊게 막혀왔죠. 은지야, 그만 쉬고 이리 와라. 배추 금방 무쳐야 한다. 말순의 말투는 평범했지만 은지에게는 또 하나의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어요. 쉬고 있으니 불러야겠다는 단순한 말일 뿐인데 은지의 감정은 이미 예민해져 있었죠. 네, 갈게요. 은지는 양념 묻은 장갑을 다시 끼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말수는 은지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잠시 느릿하게 눈을 깜빡였어요. 그동안의 무표정함, 투덜거림, 그리고 은근한 태도가 말순 마음속에서 조용히 쌓여가는 순간이었죠. 며느리 표정이 왜 저리 어둡나? 내가 뭘 잘못했나? 말수는 속상한 마음을 혼자서만 낮게 드러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이 김장 준비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각자의 이유로 무거운 감정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어요. 은지는 친정엄마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말수는 은지의 태도와 분위기에 작은 서운함을 느끼며 마음이 눌려갔어요. 아직 무엇도 터지지는 않았지만 필요 이상의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가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부풀어 오르는 작은 균열처럼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균열은 은지도 말순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곧 그 작은 균열은 더 큰 갈등의 시작점이 될 예정이었어요. 서로가 이해하지 못한 감정들이 마당 공기에 섞여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직 모른 채 그 공기 속에서 묵묵히 배추를 옮기고 있었죠. 마당 한가운데에서 김장을 이어가던 말순의 손끝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은지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으로 배추를 만지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느렸어요. 양념을 고르게 펴바르기보다는 대충 올려놓는 듯한 손놀림이었죠. 그런 모습이 말순의 눈에 자꾸 걸렸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에서 작은 돌멩이처럼 서운함이 하나씩 굴러 들어오고 있었어요. 은지야, 양념 좀 골고루 버무려라. 배추 속이 너무 남잖아. 평범한 지적이었지만 은지에게는 조금 무겁게 들렸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스민 은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 넘게 투덜대고 있었어요. 그냥 좀 알아서 하게 두지. 은지는 그 말을 혼자 삼키듯 낮게 중얼거리며 힘없이 배추를 뒤집으며 양념을 바르고 있었어요. 손끝에서 힘이 빠져 있었고 표정은 한층 더 어두워졌죠. 말수는 그런 은지를 슬쩍 바라봤어요. 은지의 무표정, 무거운 기운, 그리고 계속되는 투덜거림. 그 모든 게 말순에게는
이 집 일을 귀찮아하는 며느리처럼 비춰지고 있었어요. 왜 저리 의욕이 없노? 뭔 일이 있나? 말수는 그 말을 누구에게 들리진 않게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걱정보다는 서운함이 먼저 자리 잡았어요.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움직이고 있는데 며느리는 불평을 숨기지도 못하는 표정. 말수는 그 모습에 괜히 가슴이 저릿했어요. 민수 씨, 양념통 좀 더 갖고 와요. 이것도 부족해요. 은지의 말투는 민수에게 향했지만 말순 귀에는 시키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마치 남편에게 명령하듯 던지는 말투였죠. 민수는 말없이 일어나 양념통을 챙기러 갔어요. 그 모습이 말순의 감정을 또 한 번 건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만 고생하네. 며느리는 뭐가 저리 힘든가. 말수는 북받치는 마음을 억누른 채 혼자만 알아듣게 말했어요. 말수는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잠시 내려놓았어요. 마음 한쪽이 불편하게 쿡 하고 찔렸죠.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건 이해하지만 불평과 명령 같은 말투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더욱이 말수는 아들에게 유난히 애정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심부름을 계속하는 모습은 어떻게 봐도 편치 않았죠. 은지야, 여기 양념통 가져왔다. 아, 좀 빨리요. 배추 마르는 거 안 보여요? 그 한마디가 말순 마음속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아들을 부리는 며느리의 말투처럼 들렸고 자신을 챙겨주기는커녕 계속 투덜대는 모습에 서운함이 크게 자리 잡았죠. 저런 말투. 듣기 영 거시기하네. 말수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조용히 혼잣말로 내뱉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말했다가 더 기분 상할까봐 혹은 자신의 감정이 더 드러날까봐 입술을 꼭 다물었죠. 하지만 눈길만큼은 부드럽지 않았어요. 그 시선이 은지의 손끝에 꽂히며 공기는 한층 차갑게 흘렀어요. 은지는 그런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알고 있어도 받아줄 여유가 없었어요. 몸이 너무 피곤했고 친정 엄마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우리 엄마는 아프신데 난 여기서 이러고 있네. 그 마음이 은지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에휴, 그 작은 한숨은 은지에게 닿지 않았지만 말순 자신에게는 꽤 큰 감정이었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오해가 한 번에 밀려드는 소리였죠. 배추를 옮기며 말순은 다시 은지를 바라봤어요. 어둡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러나 말순 눈에는 싫다는 티만 나는 며느리로 보였어요. 은지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그 안에 있는 복잡한 감정을 보지 못한 채 말순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만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금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금은 곧 이어질 한마디에 의해 더 크게 벌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로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었고 그 차이는 이제 곧 충돌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마당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말수는 양념을 버무리는 손을 잠시 멈추며 은지를 바라봤어요. 은지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배추를 만지고 있었고 민수에게 무언가를 또 부탁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죠.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조용히 쌓이는 오해의 덩어리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민수 씨, 물통 좀 다시 가져와요. 팔 아파 죽겠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말순의 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어요. 아들을 계속 부리는 듯한 말투가 신경에 걸려 있었고 그 감정이 너무 익숙한 감정과 겹쳐져 가슴 한쪽에 쿡 하고 찔렸죠. 말수는 입술을 꾹 다물며 배추를 더 세게 뒤집었어요. 아들만 고생시키네. 내가 시집살이 하던 그때 생각까지 나네. 말순의 작은 중얼거림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손끝에서 힘이 빠질 줄을 몰랐어요. 오랫동안 눌러 살았던 서운함과 서러움이 천천히 떠올라 말순의 마음을 꽉 채웠죠. 그런데 그때 은지가 배추 위에서 손을 툭 털고 말순 쪽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말투는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피곤함과 답답함이 뒤엉킨 목소리였죠. 어머니, 말순은 손을 멈추며 고개를 들었어요. 은지의 표정은 예의보다 현실이 앞서 있었어요. 더는 숨길 힘도 꾸밀 여유도 없는 얼굴. 말순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은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분위기에서부터 느껴졌죠. 어머니, 이왕 하시는 김치. 우리 엄마 올해 손목 아파서 김장도 못 하셨어요. 친정에도 좀 들고 가야 하니까. 여유 있죠? 그 말은 차갑고 곱게 떨어졌어요. 부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투였죠. 은지는 일부러 그리 말한 것이 아니었지만 피곤한 하루와 누적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말투였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말순의 마음은 급격히 뒤틀렸어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들 부리는 듯한 말투에 서운했고 며느리가 김장을 성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여 이미 감정이 높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친정 것도 챙겨달라는 말이 마지막 남은 마음의 틈까지 건드린 거죠. 내가 한 김장을 친정에 들고 간다고?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고? 말수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불편한 마음을 살짝 흘렸어요. 그동안 말순이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툭 하고 터지는 듯 했죠. 자신도 과거의 친정 이야기만 꺼내도 혼났던 시절이 있었죠. 친정에 김치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욕을 먹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서러움이 은지의 말과 겹쳐지며 가슴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은지야, 그 말은 좀... 하지만 은지는 그 떨림을 잊지 못했어요. 몸은 피곤했고 마음은 이미 한계였어요. 친정엄마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조금만 챙겨가면 되지 않느냐는 당연함이 앞서 있었죠. 어차피 제가 반은 했잖아요. 조금만 가져가면 되죠. 괜찮죠, 어머니? 그 말까지 겹쳐 들리자 말순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오늘 하루 내내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듯 흔들렸죠.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나라는 생각과 며느리는 왜 이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나라는 감정이 얽혀 복잡한 소용돌이가 되었어요. 마당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민수도 은지의 마지막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말수는 이미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숨을 들이켰지만 그 숨은 곧 떨림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말순의 감정은 한계점에 거의 도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곧 이어질 말순의 한 행동이 이 갈등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예정이었죠. 은지의 말이 마당에 또렷하게 울리고 난 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바람도 멎은 것처럼 느껴졌고 배추를 씻던 물소리도 멀리서 희미하게만 들렸죠. 민수는 얼어붙은 듯 은지와 말순 사이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다물었어요. 말순은 손에 든 배추를 놓지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 손끝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죠. 지금 뭐라 했니? 은지야? 그 목소리는 화를 내려고 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섞인 낮고 굳은 목소리였어요. 말순 스스로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은지는 그 미세한 떨림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울림을 만들었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니, 그냥 제목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제가 할 도리 충분히 했고, 우리 엄마 올해 김장도 못 하셨어요. 그 말이 두 번째 충격처럼 말순 가슴에 꽂혔어요. 은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말순 귀에는 너무 다른 의미로 들렸죠. 내가 만든 건 내 거니까 가져간다.
우리 친정도 챙겨야 하니까 당연하다. 그런 식으로 들렸어요. 말순의 마음속 어딘가가 크게 흔들렸어요. 친정 것도 챙겨간다. 내가 한 건 내 거니 내 것은 챙겨간다. 그 말을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말순은 그 말을 혼자 삼키듯 낮게 중얼거렸죠.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며 배추가 움찔 흔들렸어요. 말순은 이를 꽉 물고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죠. 오늘 하루 은지가 보여준 투덜거림, 민수를 계속 부르는 모습, 시큰둥한 표정, 그리고 방금 전의 결정적 말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은지야, 네가 뭘 얼마나 했다고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더 슬프게 들렸어요. 사과도 공격도 아닌 말.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속에 묻혀있던 울분과 서러움이 끓고 있었어요. 말순이 과거 시집살이 하던 시절, 친정 이야기를 꺼냈다가 들었던 모진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아픈 기억이 은지의 말과 겹쳐지며 감정이 폭발 직전으로 치솟았죠. 제가 반은 했잖아요. 조금만 드리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마지막 말. 그 작은 문장이 말순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까지 깨뜨렸어요. 은지는 피곤해서 툭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왜 그러세요는 말순에게 자신을 비난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마치 며느리가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처럼요. 그 순간 말순의 손이 크게 흔들렸어요. 들고 있던 배추와 양념이 손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왔고 말순은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어요. 그간 쌓아두었던 서러움과 억울함, 오해와 씁쓸함이 한순간에 터져버렸죠. 네가 뭘 얼마나 했다고 김치를 가져간다. 내 몫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니? 그리고 다음 순간 말순의 손에서 김치가 힘있게 바닥으로 내던져졌어요. 퍽! 양념이 사방으로 튀면서 붉은 국물이 돌바닥 위에 선명하게 퍼졌어요. 넓게, 거칠게, 감정이 그대로 쏟아진 듯 퍼졌어요. 민수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을 삼켰어요. 은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말순의 얼굴은 화가 난 얼굴이라기보다는 상처받고 무너진 얼굴에 가까웠어요. 떨리는 턱과 젖은 눈매가 모든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죠. 내가 젊을 때 내 친정 얘기 꺼냈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김장 담가서 친정에 좀 주겠다고 했다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울면서 버텼어. 그 서러움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삼켰다고. 근데 니는 우리 아들 이래라 저래라 시켜먹고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반은 했으니 내 목 챙겨간다는 게 시엄마 앞에서 할 소리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당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바람마저 멈춘 듯 정적만 가득했죠.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고 은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란 얼굴이었어요.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치는 바닥에 넓게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에 붉은 양념 자국이 갈등처럼 선명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말순은 잠시 더 서 있다가 돌아서서 집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그 발걸음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서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말순이 집 안으로 사라진 뒤 마당에는 믿기 힘들 만큼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방금 전까지 양념을 바르던 손놀림과 배춧잎 스치는 소리로 가득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소리가 멎어버린 듯 했어요. 바닥에 넓게 퍼진 김치 국물만이 그 순간의 격렬함을 증명하고 있었죠.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춘 채 말순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서 피가 가신 듯 창백해졌어요. 은지야,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비난도 화도 아니었어요. 그저 혼란과 충격이 얽힌 복잡한 물음이었어요. 은지는 손끝에 남은 양념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들어 민수를 봤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꽉 닫혀 있었어요. 자신이 한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실감이 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그 말이 그 말은 변명이라기보다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꾸밈없는 속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크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어요. 그 숨에서 오늘 하루 쌓였던 압박이 터져 나오는 듯 했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 말투는 좀 심했지 않나? 그 말이 은지의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파고들었어요. 은지는 어깨를 살짝 움찔했어요. 스스로도 그 말투가 좋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르는 건 친정엄마의 전화였어요. 올해 김장은 못하겠다는 말, 흔들리는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며느리라는 이유로 따라야 했던 모든 일들. 그 감정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어요. 나도 힘들었어. 민수 씨. 민수는 은지의 표정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어요.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고 편들어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느 쪽으로도 기울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말순의 서러움도 이해됐고 은지의 피곤함도 이해됐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해해도 오늘 벌어진 일은 너무 컸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울면서 나가신 건 처음 봤다. 그 말은 은지의 가슴 깊은 곳에 또 한 번 박혔어요. 처음 봤다. 그 한마디가 말순이 지금 얼마나 깊이 다쳤는지를 말해주는 듯 했죠. 은지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숨을 더 깊게 들이켰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바닥에 넓게 번진 김치 국물이 은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단순한 빨간 자국이 아니라 자신이 내뱉은 말이 만든 결과처럼 보였어요. 그 위에 양념이 층층이 고여 있었고 그 붉은색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죠.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쁘게 들렸을까?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은지가 스스로에게 묻는 중얼거림이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표정에도 당혹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죠. 은지야, 우리 잠깐만 생각하자. 지금 서로 뭐라 할 상황도 아니고 어머니는 지금 홀로 계실 거고 민수는 말하면서도 눈길을 집 안쪽으로 향했어요. 그 문 너머에서 말순이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발걸음을 옮기자 은지는 급히 그를 불렀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마음은 더 떨렸어요. 민수 씨.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잠시 멈추었을 뿐 돌아보진 않았어요. 긴장된 공기 속에서 은지의 말이 닿기엔 말순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민수도 감정을 정리할 여유가 없었죠. 알아. 근데 지금은 어머니 먼저 챙겨야 할 것 같아. 민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혼자 남겨진 마당은 아직도 붉고 차갑고 적막했어요. 그리고 은지는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늘 자신이 던진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문을 만든 건지. 민수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당의 공기는 더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크게 울리는 듯 들렸죠. 은지는 바닥에 흩어진 김치 국물을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만든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균열을 만들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민수는 말순이 있는 방으로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들리는 작은 울먹임 같은 소리가 민수의 걸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죠.
민수는 말순 방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문 사이로 보이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흐느끼는 듯한 숨소리. 그는 손을 들었다가 두어 번 망설임 끝에 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엄마, 나예요.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바로 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작은, 들릴 듯 말 듯한 숨소리만 이어졌죠. 한참 뒤에야 말순의 약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들어와. 민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말순이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있었고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어요. 울었다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민수는 말순 앞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르다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셨던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숙였어요. 화라는 단어가 붙은 게 마음에 걸린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다. 서러웠다. 그게 더 맞다. 그 순간 민수는 말순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리는 걸 봤어요. 울음이 다시 차오르는 모습이었죠. 민수는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는 내 친정 얘기 꺼내는 것만으로도 죄인 같던 세월을 살았다. 김치 한 통 챙기겠다고 했다가 쫓겨날 뻔하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그거 아직도 생생하다. 그 말에는 과거의 아픔이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민수는 숨을 삼켰어요. 어머니가 그런 서러움을 숨기고 살았다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은지가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날 내 서러움이 또 끌어올라서 그게 나도 모르게 말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음이 다시금 북받쳐 올라오는 듯했죠. 그 모습에 민수는 서둘러 말순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은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내도 안다. 그 애가 나쁜 마음으로 말한 거 아닌 거. 근데 민수야, 오늘 저 말투는 내 지난 세월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민수는 말순의 떨리는 눈빛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은지는 피곤함과 친정엄마 걱정에 마음이 앞섰고 말순은 과거 상처 때문에 더 크게 흔들렸음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의 감정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터져버린 거였죠. 엄마, 은지한테 너무 마음 닫지는 말아요. 제가 잘 이야기할게요. 말순은 잠시 침묵했어요. 감정이 너무 벅차 정리를 못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이내 아주 작게 힘을 모아 말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다. 하루 종일 은지 표정이 마음에 걸리고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게 싫어서 괜히 더 예민해진 것도 있다. 민수는 그 말에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말순이 먼저 내가 잘못한 것도 있다라는 말을 꺼낸 건 어떤 상황에서도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말순도 오늘 충격이 컸다는 뜻이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 말 해줘서. 말순은 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에 놓인 양념 묻은 앞치마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당장은 은지 얼굴 보기가 좀 그렇다.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말순을 억지로 만나게 하면 더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바깥에서 혼자 떨고 있는 은지도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말순은 눈을 감고 조용히 몸을 기대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방을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걸 깨달았죠. 마당에 혼자 남겨진 은지가 어떤 표정일지 상상하면서 민수는 천천히 다시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민수가 방 문을 닫고 사라진 뒤 마당에는 은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해는 기울고 있었고 길게 뻗은 그림자가 바닥에 김치 자국과 겹쳐 있었어요.
붉게 얼룩진 양념 자국은 마치 자신이 내뱉은 말처럼 지워지지 않을 상처처럼 보여 은지의 시선을 계속 붙잡았어요. 그녀는 손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죠. 은지는 양팔을 가슴 앞으로 끌어안으며 몸을 살짝 웅크렸어요. 조금 전까지는 엄마 걱정과 몸의 피곤함이 모든 감정을 덮고 있었지만 지금은 말순이 보였던 떨리는 눈빛만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울 줄은. 그 장면은 은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성격상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말순이 김치를 던지고 울먹이며 떠난 모습은 평소 은지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은지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내 지난 날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말순이 했던 그 문장이 은지 마음속에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 말은 은지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고 동시에 잊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나도 너무 쉽게 말했나? 아무렇지 않게 말한 게 어머니한테는. 은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기를 반복했어요. 말순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확실한 건 자신이 누군가의 상처를 건드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며느리라는 자리에서 말순에게는 가장 예민한 부분을. 민수가 걸어 나오기 전 은지는 슬쩍 말순이 사라진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 문 뒤에서 어떤 고백이 오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오르내렸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는 알 수 있었어요. 말순의 울음은 단순히 김치를 나눠달라는 말 때문이 아니라는 것. 난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말순이 이해해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말투가 날카로워졌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설명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죠. 상처는 이미 생겼고 말순은 혼자 울고 있었어요. 은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고 차갑게 식은 손가락 위로 먼지가 내려앉았죠. 그때 민수가 천천히 문을 열고 다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는 급히 얼굴을 들었고 민수는 조용히 은지에게 다가왔어요. 은지야, 어머니, 괜찮으셔? 민수는 대답을 하기 전 잠시 입술을 다물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 번에 올라오는 듯 했죠. 하지만 은지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을 꺼냈어요. 많이 놀라셨고, 많이 서운하셨대. 지금은 혼자 있고 싶대. 그 말은 은지에게 예상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은 거절의 의미로 들렸고 동시에 말순이 받았던 상처의 크기를 알려주는 듯했죠. 나 정말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닌데.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오늘은 누구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날이야. 엄마도 감정이 겹친 거고, 너도 힘들었고. 민수의 말은 은지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는 듯했지만 동시에 더 서럽게 만들었어요. 민수조차 말순 편을 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오늘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해줬기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서러워하셨는지 나도 조금은 알겠어. 은지의 속마음 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흔들렸는지, 왜 그 말에 상처받았는지, 왜 울음을 터뜨렸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애써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듯한 감각이었어요. 마당은 여전히 차분했고 바람은 조용히 불어왔어요. 은지는 그 바람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 깨달음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해는 어느새 산 너머로 기울어 있었어요. 마당은 조용했고 붉게 번졌던 김치 자국도 어둑해진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어요. 은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눈가는 여전히 붉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그때 조심스레 열린 방문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야, 어머니가 너 잠깐 보자 하신다. 그 말에 은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죠. 아직 화가 풀리지 않으셨을까봐, 혹은 자신이 더 상처받을까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은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순이 있는 방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끝은 떨리고 있었죠.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말순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조금 가라앉아 있었지만 더는 울지 않은 듯 보였어요. 은지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말순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눈에는 여전히 미묘한 떨림이 보였지만 이전처럼 날카로운 감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비쳐 보였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순 앞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잔해가 엉켜 있었지만 지금은 그 잔해를 하나씩 치울 시간이었어요. 말순은 입술을 조금 떨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네가 한 말 나도 아는데 네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니라는 거 안다. 그 말에 은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예상치 못한 말순의 태도에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말순은 곧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근데 은지야, 나는 평생 친정 얘기 입에 올리는 것조차 눈치 보며 살아왔다. 그 시절엔 며느리가 친정에 뭐 한다고 하면 그게 죄인 줄 알았다. 그 말은 스스로의 지난 상처를 꺼내는 고백이었어요. 은지는 그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그동안 몰랐던 말순의 어두운 시간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느낌이었죠. 오늘 네가 그 말을 하는데 내 지난 날이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 내가 참았던 서러움이 그냥 한꺼번에 올라와서. 말순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자신이 던진 말이 이런 기억을 깨웠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생각하다 보니까 말투가 그만 그렇게 나왔어요. 절대 어머니 무시하려고 한 말 아니었어요. 그 진심 어린 사과에 말순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어요. 며느리의 눈가에 고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라 죄책감이었고 말순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도 네가 힘든 거 안다. 아들 부리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좀 상한 것도 있고. 근데 그건 내 욕심도 섞였을 거다. 내 아들이 힘들까 봐 괜히 더 예민해진 거다. 그 말은 양쪽 마음이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은지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어머니, 내일부터 제가 더 도울게요.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말투로 말하지 않을게요. 말순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은지의 손을 천천히 잡았어요. 그 손은 떨렸지만 분명 온기가 있었어요. 그래, 다시는 오늘 같은 날 만들지 말자. 우리 서로 조금만 더 살펴보자. 그 말은 화해의 문이었고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작이었어요. 은지는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조용한 따뜻함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금 어색하지만 함께 마당을 정리했어요.
바닥에 묻은 양념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놓인 마음만큼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오늘 사연 마음에 닿으셨나요? 작은 공감의 손길이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사 연관과 함께 다음 이야기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